지금 이 순간에도 태양계 저 너머에서 지구보다 1300배 큰 거인이 돌고 있습니다. 수백 년째 멈추지 않는 폭풍, 태양보다 뜨거운 심장, 그리고 생명이 숨 쉴지도 모르는 신비로운 위성들까지.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인류는 지금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 겁니다. 태양계의 왕이자 지구의 수호자 목성. 45억 년 동안 우주를 지배해온 이 거대한 행성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던 우주는 오늘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5억 년 전 태양계가 막 탄생하던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거대한 가스와 먼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중심부에서는 태양이 점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양 주변을 맴도는 물질들 중 가장 많은 양을 끌어모은 존재가 바로 목성이었습니다. 목성은 태양계 행성 중 가장 먼저 형성된 거대 행성으로 탄생 초기 불과 100만 년 만에 현재 질량의 대부분을 완성했습니다. 이 속도는 우주적 시간으로 보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목성의 질량은 지구의 318배에 달합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태양계 모든 행성을 한 곳에 모아놓아도 목성 하나가 그 질량의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심지어 목성은 태양이 되기 직전까지 갔던 존재입니다. 만약 목성이 지금보다 80배 정도만 더 무거웠다면 내부 압력이 충분해져서 핵융합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우리 태양계는 쌍성계가 되어 지구의 운명도 완전히 달라졌겠죠. 그런데 목성을 가스 거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목성 전체 부피의 약 90%가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대부분은 헬륨입니다. 이 둘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원소들이죠. 목성에는 우리가 발 디딜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표면에서 아래로 내려갈수록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수소 가스가 점점 액체 상태로 변하고 더 깊은 곳에서는 금속 수소라는 극한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금속 수소는 지구상에서는 거의 만들어낼 수 없는 물질로 엄청난 압력 속에서만 가능합니다. 목성의 지름은 약 14만 킬로미터입니다. 지구 지름이 1만 2천 킬로미터 정도니까 목성 안에 지구를 1300개 넘게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만약 목성을 축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지구는 겨우 구슬만 해집니다. 이 압도적인 크기 때문에 목성은 밤하늘에서 금성 다음으로 밝게 빛납니다. 망원경 없이 맨눈으로도 충분히 관측할 수 있죠. 목성은 자전 속도도 태양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하루가 고작 10시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돌기 때문에 목성은 적도 부분이 부풀어 오른 타원형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 지름이 극지름보다 약 9,000km나 더 깁니다. 이 빠른 자전은 목성 대기를 수평 방향으로 여러 개의 띠 모양으로 나누어 놓았고 그 결과 우리가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화려한 줄무늬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목성이 태양계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목성의 강력한 중력은 소행성대의 궤도를 안정시키고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오는 해성들을 끌어당겨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만약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훨씬 더 자주 소행성 충돌을 겪었을 것이고 생명체의 진화는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성은 단순히 큰 행성이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존재입니다. 목성의 대기는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기상 현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곳이죠. 목성 표면의 구름층은 크게 3개의 층으로 나뉩니다. 가장 위쪽에는 암모니아 얼음 결정으로 이루어진 하얀 구름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황화수소암모늄이라는 물질로 만들어진 갈색과 붉은색 구름층이 펼쳐집니다. 더 깊숙이 들어가면 물과 얼음으로 된 구름층까지 존재합니다. 이 여러 층의 구름들이 빠른 자전과 결합하면서 목성 특유의 화려한 줄무늬를 만들어냅니다. 목성 대기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단연 대적점입니다. 이 거대한 붉은 타원형 폭풍은 최소한 400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망원경으로 처음 관측한 1665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죠. 대적점의 크기는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데
19세기에는 지름이 4만 킬로미터가 넘었습니다. 지구 3개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크기였죠. 최근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지구 하나 정도 크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마어마합니다. 이 폭풍의 풍속은 시속 400km를 넘나듭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의 풍속이 시속 300km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훨씬 강력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폭풍이 반시계 방향으로 약 6일에 한 바퀴씩 회전한다는 겁니다. 지구의 태풍은 길어야 며칠, 강한 것도 2주면 소멸하는데 목성의 대적점은 수백 년째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이유는 목성에 땅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구의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에너지를 잃고 약해지지만 목성에는 마찰을 일으킬 지표면이 없으니 폭풍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적점의 붉은색이 어디서 오는지는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은 암모니아와 메탄 같은 화학물질들이 태양의 자외선과 반응하면서 복잡한 유기 화합물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붉은색을 띠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마치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 하늘에 떠 있는 셈이죠. 목성에는 대적점 말고도 수십 개의 다른 폭풍들이 동시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은 백색 타원형 폭풍들은 수십 년 동안 존재하다가 합쳐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2000년에는 세 개의 백색 폭풍이 합쳐지면서 붉은색으로 변해 작은 대적점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목성의 대기는 살아 숨쉬는 거대한 유기체처럼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목성 대기의 온도는 위치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구름층 꼭대기는 영하 145도까지 내려가지만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목성 중심부는 약 24,000도에 달하는데 이는 태양 표면 온도보다 4배나 뜁니다.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열을 우주로 방출합니다. 이 내부 열 때문에 목성 대기는 끊임없이 대류 운동을 하며 격렬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목성의 번개는 지구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보이저 탐사선과 주노 탐사선이 관측한 결과 목성에서는 초당 수백 번의 번개가 치고 있으며 그 에너지는 지구 번개의 3배에 달합니다. 밤에 목성을 본다면 표면 전체가 끊임없이 번쩍이는 광경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목성은 우주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폭력적인 대기를 가진 행성입니다. 목성의 진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중력과 자기장이죠. 목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2.5배입니다. 만약 지구에서 몸무게가 70kg인 사람이 목성에 선다면 175kg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물론 목성에는 설 수 있는 땅이 없지만요. 이 강력한 중력은 태양계 전체의 궤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화성과 목성 사이에 펼쳐진 소행성대가 하나의 행성으로 뭉치지 못하고 수백만 개의 조각으로 흩어져 있는 이유도 바로 목성의 중력 때문입니다. 목성은 태양계의 청소부이자 방패입니다. 태양계 외곽에서 날아오는 혜성이나 소행성들은 목성의 거대한 중력에 이끌려 궤도가 휘어집니다. 상당수는 목성에 직접 충돌하거나 태양계 밖으로 튕겨나갑니다. 1994년 슈메이커 레비구 혜성이 목성에 충돌했을 때 그 파편 하나하나가 지구만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만약 그 혜성이 지구로 향했다면 인류는 멸종했을 겁니다. 과학자들은 목성이 없었다면 지구는 현재보다 1000배 이상 자주 대형 천체 충돌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 같은 재앙이 수백만 년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천 년마다 한 번씩 일어났을 거란 얘기죠. 목성의 자기장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목성 자기장의 세기는 지구 자기장보다 2만 배나 강합니다.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강력한 자기장입니다. 이 자기장은 목성 표면에서 수백만 킬로미터 밖까지 뻗어나가 거대한 자기권을 형성합니다. 만약 밤하늘에서 목성의 자기권이 보인다면 보름달보다 5배나 크게 보일 겁니다. 목성 자기권의 꼬리 부분은 무려 6억 킬로미터 이상 뻗어나가 토성 궤도까지 닿습니다. 이 엄청난 자기장은 목성 내부 깊숙한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앞서 말했듯이 목성 내부에는 금속 수소층이 존재합니다. 이 금속 수소는 전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 목성의 빠른 자전과 결합하면서 거대한 발전기처럼 작동합니다. 지구도 비슷한 원리로 자기장을 만들지만 목성의 규모는 차원이 다릅니다.
목성 자기장은 너무 강력해서 근처를 지나가는 우주선의 전자장비를 손상시킬 정도입니다. 실제로 주노 탐사선은 방사선 차폐 장치를 두껍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목성 자기장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장관은 오로라입니다. 지구에서도 극지방에서 오로라를 볼 수 있지만 목성의 오로라는 비교가 안 됩니다. 목성 북극과 남극에서 발생하는 오로라는 지름이 수만 킬로미터에 달하며 지구 오로라보다 100배 이상 밝습니다. 자외선과 X선 영역에서 관측하면 목성 양극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로라는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활동합니다. 지구 오로라는 태양풍이 강할 때만 나타나지만 목성 오로라는 위성 이호에서 분출되는 화산 물질들이 자기장과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목성의 자기장 안에는 엄청난 양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갇혀 있습니다. 이를 방사선대라고 부르는데 지구의 베넬런대보다 수천 배 강력합니다. 만약 인간이 우주복 없이 목성 근처에 간다면 몇 분 안에 치사량의 방사선을 쬐게 됩니다. 목성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 힘들이 목성을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행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목성은 혼자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목성의 위성은 95개가 넘습니다. 마치 작은 태양계를 거느린 것처럼 수많은 위성들이 목성 주위를 돌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1610년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발견한 4개의 위성입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4위성은 갈릴레이 위성이라 불리며 각각 완전히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4위성 모두 지구의 달보다 크거나 비슷한 크기입니다. 가장 안쪽을 도는 이오는 태양계에서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천체입니다. 표면 곳곳에서 유황 화산이 분출하며 한 번에 300km 높이까지 용암을 뿜어냅니다. 이오의 표면 온도는 영하 143도이지만 화산 분출구 주변은 1600도까지 치솟습니다. 이오가 이렇게 뜨거운 이유는 목성과 다른 위성들의 중력 때문입니다. 이오는 목성을 돌면서 끊임없이 찌그러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열이 내부를 녹입니다. 이오 표면은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모두 유황 성분 때문입니다. 마치 피자처럼 보인다고 해서 피자 위성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두 번째 위성 유로파는 외계 생명체를 찾는 과학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곳입니다. 유로파 표면은 두께 15km에 달하는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이 100km가 넘는 거대한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이 바다의 물량은 지구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2배나 많습니다. 유로파도 이오처럼 목성의 조성력으로 인해 내부가 따뜻하게 유지되고 그 열이 얼음 아래 바다를 액체 상태로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다 밑바닥 화산 분출구 근처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구 심해에서도 햇빛 없이 화학 에너지만으로 사는 생명체들이 발견되었으니까요. 세 번째 위성 가니메데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큰 위성입니다. 지름이 5268km로 수성보다도 큽니다. 만약 가니메데가 태양을 직접 돈다면 행성으로 분류되었을 겁니다. 가니메데는 태양계 위성 중 유일하게 자체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면은 오래된 어두운 지역과 상대적으로 젊은 밝은 지역으로 나뉘어 있으며 유로파처럼 얼음 껍질 아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가니메데의 바다는 여러 층으로 나뉘어 있어서 얼음과 물이 샌드위치처럼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바깥쪽의 칼리스토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운석 구덩이를 가진 천체입니다. 표면이 온통 크레이터로 뒤덮여 있어서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칼리스토는 지질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45억 년 전 태양계 초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칼리스토를 연구하면 태양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4위성 외에도 목성 주변에는 작은 위성들이 수십 개 더 있습니다. 대부분은 불규칙한 궤도로 돌며 크기도 수 킬로미터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목성 중력에 포획된 소행성일 가능성이 큽니다. 목성과 위성들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을 이루며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나사는 2030년대에 유로파 탐사선을 보낼 계획입니다.
얼음을 뚫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생명체를 찾는 것이 목표죠. 목성 시스템은 단순히 하나의 행성이 아니라 여러 세계가 공존하는 우주 속 작은 우주입니다. 인류는 이제 막 목성의 비밀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도 꿀찬 튜브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